너무너무 맛있어서 챙기지 않아도 찾아 먹게 된다는 영양 가득 왕구미. 맛있는 비타 젤리로 건강과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영양이 가득하다고? 비타민C부터 아연까지 10종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이 젤리 하나에 가득 충전! 하루 한 알로 에너지를 채워주는 비타 젤리. 아니 그래서 이렇게 큼직한 거야? 몽글몽글 쫀득하고 부드러운 이 젤리를 한 입에 쏙 넣으면 사과와 바나나 맛이 입안에 가득, 상큼함도 가득. 심지어 이 귀여운 젤리가 두 겹으로 되어 있어 씹는 맛을 풍부하게 즐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맛있는데 하루 권장 섭취량이 한 개라고요? 더 먹으면 안 돼요? 하루 비타민 충전, 영양 가득 비타 충전 젤리. 네, 반갑습니다. 창원에서 온 수석대문도 김성수입니다. 저는 박수 한 번만 치라는 이야기였는데, 자, 반갑습니다. 이렇게 돼서. 자, 오늘 여러분한테 해드릴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최근 2, 3년 사이에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시대가. 사실 사회 전반에 대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 그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이 자본주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들 해들 보고 오셨나요? 예, 저는 집에서 있다가 떠 있는 해를 봤습니다. 예, 뭐, 해 뜨는 거나 떠 있는 해 보는 거나 별 차이 없다고, 그죠? 어차피 그 해가 그 해니까. 그래서, 또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사실 지탱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올해는 잘 될 거야, 내년은 잘 되겠지 하는 그런 희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희망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만큼 거기에 따른 행동이 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진짜 많이 바뀌어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죠. 지금 현재 자본주의라고 하면 자본에 의해서 이 사회가 움직이는 걸 자본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자본이라고 하면 뭐죠? 쉽게 말하면 예, 요즘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분야가 두 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 다 관심 있으신 거. 건강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예, 건강 하나. 두 번째, 예, 돈. 그 두 개가 사실은 가장 화두죠.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밖에 나가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 건강하고 돈 두 가지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 바뀐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조금 더
우리들도 잘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자식들도 조금 더 지혜롭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금융지능과 이 트렌드를 아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누가 전화가 왔네요. 예. 특히 유태인과 우리나라의 국민성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닮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부를 축적한 그 정도는 우리나라가 유태인을 따라가지 못하죠. 그게 이 금융지능의 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일제강점기 이하부터 금융 공부라는 게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인의식을 공부하는 그 부분들이 사라졌어요. 일제강점기 이후부터는 사실 노동자 계급으로 잘 살아남기 위한 이 교육들만 있었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지능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금융지능의 과거에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게 필수가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실 경제, 금융 이렇게 하면 머리 아프시죠? 예, 막 숫자만 생각나고 공식 생각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 뜬 따끈따끈한 기사예요. 자, 미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 중에 아는 말이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예? 예, 가상자산 제도권 편, 이 단어를, 이 말뜻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이게 오늘 아침에 새벽에 뜬 기사인데요. 이게, 금융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코인이라면 코인은 다 어둠의 세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 어둠의 세계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온 세상 밖으로 나온 그 날이에요, 오늘이.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을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게 금융권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날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게 주식이나 코인 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장이 아마 요동쳤을 겁니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사실 이게 내어놓고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죠? 식딱이 한 가지 이해만 제가 들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은 지금은 드릴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못 드렸는데, 제가 소실제,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기독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외골수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회를 가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공자도 지옥 같고 저도 지옥 같고 맹자도 다 지옥 같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제 편협한 사고 방식이나 편협한 그러니까 일단 의견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싫어했는데, 사실 아메이를 하시는 분들도 밖에 분들이 많이 싫어하시는 이유가 아메이 아니면 다 쓰레기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제품의 소비는 선택의 기호의 문제거든요. 물론 우리는 우리 제품을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메 하시는 분들로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깔때기라고 하죠, 우리. 예, 모든 대화의 주제에 깔때기가 결국은 아메이로 모인다고 하는 부분처럼, 그래서 뭐 말만 하면 아메이로 이렇게 가는 것 때문에 사실 싫어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이 비즈니스 외에 이제 시장 전반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우리 사업과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아메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예전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었는데 지금 이 바뀌는 시대에서는 그게 필수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이거 작년에 아주 큰 화두였어요. AI, 예, 챗GPT. 혹시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신 분 있나요? 있나요? 예. 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그 사용해 보시고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AI, 이 챗GPT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실 많은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딴 나라 이야기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많은 부분들이 이 인공지능으로 해서 사회가 또 많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많은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겠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AI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직업들은 어떤 직업일까, 과연? 나의 직업은 과연 대체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는데 대체를 하는 분야가 좀 특이합니다. 재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있죠. 의사와 간호사 중에 어느 쪽이 대체될 것 같습니까?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뭐라고? 안 들려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보도적인 역할, 예, 비슷합니다. 예, 사실 간호사의 역할은, 주 역할은 행동이죠. 예, 의사의 주 역할은, 예, 판단입니다. 그죠? 예, 차트를 보고 병명이 뭔지,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하고 결정하죠. 그래서 그런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분들은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변호사와 사무장이 있으면 어느 쪽이 대체될까요? 예, 당연히 변호사 쪽이 대체됐겠죠. 엔지니어와 인형 눈알 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대체될 것 같습니까? 예, 그쪽이겠죠. 인형 눈알 끼는데 한 알에 1원이거든요. 예, 100알을 끼면 100원이 버는 거죠. 이건 인공지능이 대체하기에는 부가가치가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고부가가치 산업 쪽이 대체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이게 움직이는 분야니까 아무래도 주사를 놓고 맥박을 재고 한 부분은 이게 아무래도 활동 분야죠. 다시 말해서 고부가가치는 없어지고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는 살아남을 것이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좀 짐작이 되시나요? 노동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 줄어들 것이라는 거죠. 예. 이게 우리가 맞이하게 될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과연 이 챗GPT 인공지능이 나오면 사라지는 사람들, 위기는 누가 맞이할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기회를 잡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 기회는 누가 잡을 것인가? 나는 과연 이런 시대가 나에게는 위기인가 기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만약에 내가 속해 있는 분야가 위기에 들어간다면 나는 이제 지금 현재 빨리 기회가 될 수 있는 분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엄청난 속도로 인공지능이 두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이 인공지능에게 데이터를 쏟아부어주고 있어요. 배워라고. 딥러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지금 현재 머리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걸 가지고 누가 기회를 잡을 것이고 누가 도태될 것인가? 인공지능을 소유한 사람들은 당연히 기회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한번 재미있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메이 사업은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챗GPT에게 사업 설명하라 그러면 엄청 잘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을 이 인공지능이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만 단 한 가지 조금 부족한 게 있겠죠. 우리 사람과의 만남과의 그 교류,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은 정말 빠르게 대체가 될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점은 이 인공지능은 예비호 번호를 가질 수 없다는 거. 그게 우리에게는 아주 위안이죠. 그래서 예비호 번호는 우리 같은 인간만 가질 수 있으니까 결국 활용을 하되 그에 들어오는 모든 부가이익은 내 몫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인공지능 이렇게 시대가 빨리 바뀌어갈 때 어떤 직업이 도태되고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고부가가치 산업은 줄어든다고 도태되고 저부가가치, 결국 임금 수준이 낮은 시간당 페이가 낮은 직업들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가치는 점점점 하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국민소득이라고 했을 때 그 국민소득 안에는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열심히 몸으로 뛰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을 것이고 자산이 창출해내는 소득이 있을 것이에요. 어떤 월세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 소득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이런 노동 수입과 자본 수입을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 노동 수입은 또 두 가지로 나뉘겠죠.
우리 임금 소득자와 자영업자로 나뉩니다. 1990년대에 우리나라 전체 국민 소득에서 임금 노동자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였어요. 자본의 30%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2020년 기준으로 5대5가 됐습니다. 자본과, 그러니까 건물이 벌어들이는 수입과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합이 똑같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예, 역전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1년간의 총 수입보다 우리나라 전체 건물이 벌어들이는 총 월세가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나는 월세가 있다. 나는 받아먹고 있는 월세가 있다. 물론 여기서 손을 안 드실 겁니다. 네.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점점점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저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국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속도가 엄청 빨라요. 다른 선진국보다 우리나라는 엄청 빠릅니다. 2040년이 되면 전체 소득의 70%가 건물이 벌어들이는 월세가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국민소득은 30%밖에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노동자다 그러면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사실 여러분 못 느끼시지만 지금 현재 밖에 나가서 일자리 구한다고 나가시죠. 그러면 전부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올해 올랐죠. 작년에 1,800 얼마였는데 올해 11,050원인가 500원인가 지금 그렇게 올랐습니다. 한 시간에 11,000원 받는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시대가 2040년이 되면 도래합니다. 자, 2040년이 되면 우리 몇 살일까요? 저는 45. 여러분은 40에서 50, 50 사이죠? 재미없네요. 예. 자, 내 나이는 그렇다 치고, 그럼 자, 한번 조금 한 단 내려가 볼까요? 우리 자식들 나이가 몇 살입니까? 2040년이 되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뒤죠? 16년 뒤네요. 2020년 뒤자 봅시다. 20년 뒤가 되면 우리 자녀들 나이 몇 살입니까? 몇 살이에요? 30대, 40대 정도 되죠. 딱 뭐 할 때입니까? 사회에서 돈 벌어야 될 나이죠. 그때 어디가 간단 말이에요? 70%의 자본소득자에 들어가느냐, 30%의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에 들어가느냐가 결정될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자녀들이 어느 쪽에 들어가고 싶어요? 당연히 자본가에 들어가고 싶죠. 자, 20년 뒤에 그러면 우리 자식이 건물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월세를 받아야 되잖아. 20년 뒤에 애가 무슨 수로 건물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사서 사줘야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20년 뒤에 건물 사야 됩니다. 그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자본소득이 필요한 이유예요. 왜? 앞으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자본가가 되어야 돼요. 자본가라는 건 자본소득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해서 매달 일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 현금 흐름. 이게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게 있는 사람들이면 부자였어요. 그런데 20년 뒤면 어떻게 될까요? 70%가 건물주인데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예. 소자본가라는 시대가 옵니다. 다시 말해서 직업이 집주인이에요. 부자가 아니고요.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300만 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직업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위에 있다 그러죠. 예, 그만큼 파워도 세고 한데 2040년이 되면 그 파워는 점점 약해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계를 유지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토마 피게티라는 사람이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서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지금 가고 있어요. 이미 지금 자본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노동자의 수입을 넘어섰단 말이죠.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되느냐? 이 자본소득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게 제가 자본소득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가 언제였냐 그러면 2020년, 2019년이었어요. 그때는 자본소득과 임금소득자의 비중이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역전됐어요. 그 짧은 시기, 4년도 안 됐죠. 만 3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3년 동안의 시기에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코로나가 한 몫을 더 하긴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본소득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럼 어떻게 집을 사요? 걱정 마십시오. 자본소득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건물 말고도 앞으로 새로운 자본소득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을 알아야 되고 경제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자본소득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은행에 넣어놓으면 나오는 예금,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자본소득 형태가 계속 생긴다고. 이걸 알아야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 테스사가 뭔지, 뮤직카가 뭔지, 카사가 뭔지 이거 생판 처음 들어본다 이러면 이건 공부해야 돼요. 허구한 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처박혀 있다 우리 아들놈은. 그렇게 지금 야단칠 때가 아니라고요. 그 안에 이 무궁무진한 이 자본소득의 세계가 들어가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을 알아야 되고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는 이유예요. 물론 아메이도 제가 이야기해드리면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아메이를 이야기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 아메이를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본소득 우리 이야기 이 표 많이 보셨죠?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소득이 증가를 시키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소득의 형태를 가지려고 노력하십시오. 불안하면 자꾸 다른 일을 찾습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 불안하다고 자격증 따시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자격증 10개 보유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불안하다고 자꾸 대리운전 뛰고 야간에 또 다른 잡을 하나 선택하시는데 그 잡이 안타깝게 똑같은 노동 수입이에요. 그러면 몸 상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쪽 부분, 이 노동과 시간을 투입해서 돈과 맞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본업이 이거잖아요, 우리. 그런데 투잡으로 또 이걸 한다 그러면 몸이 버텨나지를 못하죠. 이게 소득을 증가시키는 활동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소득을 증가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소득의 새로운 소득을 만들려고 하시라고요. 그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분야의 돈을 가질 수 있을지를 이건 부딪혀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책을 보고 영상을 찾아보고 이런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만드는지를 부딪혀서 공부해야죠. 이런 영상 유튜브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걸 제가 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저희 파트너분들하고 만나는 소비자분들한테 이야기를 참 많이 드립니다. 금융 공부를 요즘 많이 시키거든요. 금융 미팅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 자본소득을 이야기하면 자꾸 방향이 딴 데로 가요. 제가 말씀드린 이 자본소득의 특징은 시스템이 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매달 현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걸 하지 않고 자꾸 자본의 가치가 증가되어서 차익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게 잘못되면 그래서 주식으로 빠지고 코인으로 빠지는 거죠. 왜? 자본의 가격이 뛰어가지고 그 차익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 차익을 벌어들이는 거 좋다 이겁니다.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하셨냐 그러면 차를 샀다. 그냥 소비를 하신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게 다시 재투자가 될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래서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그런 건 그래서 자본이득이 아니라 이 자본소득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거. 매달 꼬박꼬박 흘러나오는. 여러분 월세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그죠? 월세 왜 좋아합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잖아요. 내가 일을 안 해도 나오는 돈이니까. 그런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분야. 그래도 이게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돈. 그게 단 10만 원이라도 매달 10만 원이 죽을 때까지 나온다면 여러분 10만 원치의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30만 원이면 아이고 그죠? 여러분 지금 받는 소득에서 매달 30만 원이 죽을 때까지 더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0만 원이면 어떻겠어요? 좀 올려볼까요? 100만 원이 매달 죽을 때까지 나온다면 좀 통이 작다 그죠? 자, 매달 300만 원이 연금 복권이 걸렸네. 1등을 탔네. 매달 7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20년간 나와요. 자, 연금 복권 1등이 돼서 매달 700이 나와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은 어떤 돈이냐면 힘 있는 돈이에요. 그게 힘이 있는 돈입니다. 내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만드는 돈, 내 인생 플랜을 막 가질 수 있게 만드는 돈이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 뭐 하고 싶어도 못하죠. 왜?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수입이 허락지 않아서. 그죠? 언제부터 우리가 시간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내 통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삶이 됐습니까? 그런데 그런 돈이 있다면 돈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고요. 저희가 하는 금융공부의 제목이 돈주사입니다. 돈의 주인으로 사는 법. 여러분 돈의 주인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현금 흐름이라고요. 자,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 많겠죠. 우리가 수호적으로 알고 있는 이 부동산 말고도 금융자산 아실 거고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저작권 같은 이런 인쇄 더 있죠. 그리고 여기 제가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예, 아메이 마케팅이 이런 자본 소득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아메이를 하는 이유는 단 이거 한 가지예요. 여러분한테 아메이를 하라고 추천하는 이유도 딱 이거 한 가지예요. 당장 다음 달에 얼마 벌려고 할 거면 저는 굳이 아메이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1년 받자 하고 때려치울 거면 굳이 아메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나오는 돈이 필요하다면 저는 아메이를 알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다른 거에 비해서 특징이 있죠. 일단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위험 미순이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참 많은 분들이 거절을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시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집에 돌아가면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각가지 이유를 대죠. 그렇지만 그 모든 이유를 한 가지로 딱 조합하면 그냥 싫다, 이거 하나예요. 또는 귀찮다. 그런데 지금은 싫다고 귀찮다고 멈춰야 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미팅 많이 하시죠? 요즘도. 예. 여러분 자산을 구축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사업은 자산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건물을 지금 지어가고 있다고요. 얼마나 큰 사업이에요. 자, 그런데 숨어서 미팅을 해야 돼. 숨어서 줌을 해야 돼. 꼴방에 짱 박혀서 줌을 해야 돼. 왜 거실을 차지하지 못할까요? 왜 나의 방을 차지하지 못할까요? 왜 다들 잘 때 조용히 화면을 끄고 봐야 할까요? 얼마나 크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죠? 자, 많은 분들이 아메이에 대해서 많은 편견을 가지고 계시죠, 아직도. 그렇지만 아메이도 상당히 많이 변화되어 왔어요. 사실 초기 아메이는 1세대 아메이라고 제가 칭할게요. 1세대 아메이는 정말 돈이 중요했던 아메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돈을 위해서 돈 하나만 보고 쫓아왔던 그 아메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90년대 중반 들어가면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2세대 아메이가 시작됐죠. 라이프 스타일을 중시하는 그런 아메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멋진 차를 사고 멋진 집을 사고 그리고 멋진 곳을 여행을 가서 알리고 자랑하고 그리고 보여주고 이런 아메이가 있었어요. 자, 지금 이제 세 번째 아메이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아메이는 지금 변화하는 이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 이 자본소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어쩌면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부담 없이,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더 공평하게, 내가 하고자 한다면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이 자본소득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이것을 위해서 저는 아메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 이렇게 바뀌었냐? 회사도 많이 바뀌었죠. 회사도 1세대 아메는 정말 세제 회사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세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우리는 세제를 가지고 전달하는, 집집마다 가서 방문 판매라고 그러죠. 그렇게 전달하는 세제 만드는 회사였다면 90년대 들어오면서 생필품 회사로 바뀌었죠. 그래서 많은 생필품을 취급하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아메는 어떤 아메일까요? 지금 아메를 보신다면 예전의 아메는 잊으셔야 될 겁니다. 지금은 감히 이야기하건데 바이오 회사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웰니스 라이프 코칭,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설계를 해주는, 그리고 나의 건강을 평생 동안 책임져주는 그런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생필품 파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제 그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아메도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 아메에 맞춰서 우리 사업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사업을 하는 마음가짐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아메가 여러 전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전략도 시도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으로도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웰니스, 라이프 코칭에 대한 이런 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메이가 만들어 나갈 세상은 정말 눈부시게 바뀔 겁니다. 이런 아메이의 비전을 듣고 있으면 진짜 이 회사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아마 가슴 벅차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메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아메이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외부의 기업가들은 아메이를 정말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아는 이 아메이라는 기업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만든 이 현금 흐름, 아메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제가 만든 이 현금 흐름의 특징은 자본이 없이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건 있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이시면 돼요. 제가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 중에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몸으로 때우면 된다는 거죠. 정성을 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떠냐고요? 좋죠. 여러분 생각하시는 많은 것들을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꿈들, 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꿈들에는 대부분 다 돈이 필요합니다. 현금 흐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저는 이 아메를 선택했고요. 그 아메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이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들, 자녀들도 혜택을 같이 누리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본소득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질까요? 자, 현금흐름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인쇄수입, 추가수입 이거 여러분 가정 안에 다 있어요. 어디에 있냐? 가정 속에 금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생필품, 여기 제목들, 여기 제품들 보시면 아마 여러분 제품 가정에 다 있어요. 근데 아메를 하지 않는 분이 아마 이걸 화면에 보신다면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생필품의 브랜드의 가지수를 다 한번 세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메를 하니까 이 브랜드가 모두가 다 아메입니다만, 아메를 하기 전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브랜드는 정말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생필품 브랜드가 우리의 생필품 소비로 인해서 기업을 영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잘 살고 있죠.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많은 생필품을 한 가지의 브랜드만 쓴다면 그 브랜드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좀 비약해서 모든 국민이 한 가지 브랜드의 제품만, 한 가지 브랜드의 생필품만 싹 다 쓴다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박이겠죠. 예. 그게 아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브랜드가 나의 회사라면 어떨 것 같아요? 뭐, 당장, 예, 상사의 얼굴에 사직서를 집어 던지고, 네, 퇴직금으로 회식하라 이라고. 네, 그러고 나와야지, 그죠? 네. 엄청나죠? 이게 아메이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 가정에 이 금맥이 흐르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자본소득을 만들어내냐? 생필품은 지속적인 소비를 하죠. 그리고 지속적인 소비는 지속적인 수입을 만들어냅니다. 아메이는 찌끄레 유통이에요. 그래서 중간 유통이 없죠. 그래서 중간 유통의 과정에 이 35%를 세부해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단계적으로 캐시백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돌려주죠. 1단계는 21%, 2단계는 6%, 3단계 이렇게 가지고 돌려줍니다.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 예, 그것도 참, 예, 나름 철학이 있는 부분입니다. 1단계 21%는 다시, 1차, 2차, 3%, 6%, 9% 해가지고 또 22%까지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쓴 총 소비압이 20만 PB면 3% 돌려준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가면 1000만 점이 되고요. 1000만 점은 22%예요. 1000만 점을 한 달 동안 달성하면 한 20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아요. 이게 1차 보너스입니다. 내가 열심히 제품을 쓰고 내 주변에 열심히 제품을 같이 쓰게 권유하고 알리고, 간혹 필요한 분이 있으면 갖다 드리기도 하고, 간혹 플랜을 알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전달을 하는 거죠. 바쁠 거예요. 네, 1차 보너스는 원래 바쁩니다. 자, 그런데 이 1차 보너스 중요한 이유는요. 1차 보너스를 반드시 거쳐야만 2차, 3차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차 보너스 200만 원을 받았어요. 1000만 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1차 보너스를 1000만 점 만드는 구간 동안에 나랑 같이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 사람들도 2천만 점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200만 원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내가 1000만 점을 모아봤으니까 그 1000만 점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1000만 점을 모을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이 두 사람을 200만 원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1000만 점을 모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도와준 이 친구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내가 도왔을 때 나한테 들어오는 보너스가 2차 보너스예요. 누군가를 1000만 점을 모을 수 있게 도왔을 때, 한 사람을 1000만 점 모으게 도와주면 100만 원이 나는 2차 보너스가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을 도와준다? 100만 원이 또 나오죠. 한 사람을 더 도와준다? 또 나옵니다. 4사람을 도왔다? 100만 원이 4개가 나오겠죠. 6사람을 도왔다? 100만 원이 6개가 나오겠죠. 10명을 도왔다? 100만 원이 10개가 나오겠죠. 몇 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몇 개까지 할 수 있겠냐고. 만대는 그래, 만대죠. 여러분 몇 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몇 개까지 했을까요? 제가 알기로 74개, 74, 이런 게 했는데 그 다음에 4개가 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심장했죠. 예, 저기 대만에 가는 홀리 몰리 뭐 이런 분입니다. 그죠? 예, 홀리첸. 예. 그분 나이가 80이세요. 근데 4개가 늘었대. 제가 입을 쭉 깨매고 싶었어요. 그 나이인 분이 그렇게 늘리는 나는 뭐 하고 있나? 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2개만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대신에 안 하면 2차 보너스를 못 받겠죠. 자, 1차 보너스와 2차 보너스의 차이가 뭘까요? 1차 보너스는 내가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겠죠. 전달하고 이야기하고 입도 말도 해야 되고 알겠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예, 작게 뛰면 작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1차 보너스는 내가 한 만큼 나오는 노동 수입의 형태를 띠겠죠. 자, 그런데 2차 보너스는 틀립니다. 자, 이 내가 알린 이 두 친구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1000만 원 모을 수 있게 되었다고요. 모을 줄 안다고요. 그럼 내가 더 이상 가르쳐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이면 계속 모아. 그럼 나한테는 계속 뭐가 나오죠? 2차 보너스가 나오죠. 얼마 나온다고요? 100만 원이 나와요. 나 더 이상 안 도와주는데 뭐가 나온다? 100만 원이 나온다.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데 돈이 나온다. 이해되세요? 예, 이게 2차 보너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200만 원 받는 이 친구, 밑에 두 명의 이 친구도 2차 보너스 받아야 될 거잖아. 이 친구도 자기 주변에 제품 같이 쓰는 사람이 있겠죠. 그 중에 200만 원 모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친구도 200만 원을 받게 되면 내가 도와준, 이게 될까요? 아, 되네요. 내가 도와준 이 친구도 2차 보너스를 받겠죠. 예. 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친구가 2차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 친구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나한테 주는 보너스가 3차 보너스. 이게 수익구조 끝입니다. 심플하죠? 그래서 1차는 뭐다? 내가 열심히 뛰고, 2차는 도와주고 가르치고, 3차는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치는 거.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자, 이 2차와 3차 보너스가 아까 말씀드린 자본소득의 형태를 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 이 1차 보너스다. 아메를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의 99%가 1차 보너스에서 그만둡니다. 왜? 배우니까 힘들거든요. 근데 사실 배우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한다 그러면 그건 어쩌면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을수록 남은 사람들이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아라 이야기합니다. 그게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를 받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2차, 3차 보너스가 생기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사업에 진짜 진정한 가치가 시작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1000만 점을 모았으면 이 사람을 SP라 그러고요. 한 100만 원에서 150에서 한 250 정도의 네트워크 크기에 따라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1000만 점을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린 겁니다. 혼자서 1000만 점을 다 해도 됩니다. 열나게 바쁘겠지만,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1000만 점을 만들면 SP라 그러고 이걸 계속 이제 유지하고 키워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6번을 하게 되면 플래티늄이라는 핀이 돼요. 자, 플래티늄이 되면 그때부터는 보너스가 좀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6번을 했다고 기념으로 플래티늄이라고 핀을 달아주고 그 핀에 대한 유핀 보너스도 주고요. 그 다음에 연말 보너스도 일시불로 좀 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너스를 받게 되죠. 이렇게 쭉쭉 하다 보면 1년 12달 계속 보너스 1000만 점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오겠죠. 시기가. 이렇게 1000만 점을 꾸준히 12번 다 하게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그러고 한 달에 매달 받는 금액 외에 뉴핀 보너스와 연말 보너스가 돼 있어요. 이렇게 다 합치고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거? 12달이면 2400, 3600, 3950, 한 4000만 원 정도 되겠다, 그죠? 예. 4000만 원 정도의 연수입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부업으로 하시는 거라면, 부업으로 4000만 원이면, 연간 4000만 원이면, 이건 요즘 최저 시급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보다 훨씬 더 괜찮은 수입이죠. 그런데 특징이 중요한 점은요. 여기까지는 1차 보너스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다음 부분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내가 1000만 점을 만들어 봤듯이 나와 같이 제품을 쓰는 나와 같이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이분들이 1000만 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핵심이죠. 그렇게 해서 앞에 오시면 아까 뭐였어요? 핀이 처음에 SP가 실버입니다. 3번 하면 GP는 뭐죠? 골드. 6번 하면 플래티늄, 은, 금, 백금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봐요. 차이점은
보석이고 앞에는 중금속, 예, 보석. 예.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을 천만점을 만들게 도와주면 여기서부터는 리더십의 형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연간 4,500, 6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세 사람을 천만점 만들게 도와주면 에메랄드를 합니다. 자, 제가 자본가 인문이라고 적어놨죠. 뭔 차이냐 그러면 잘 보시면 자, 여기하고 여기가 차이점이 있어요. PT라는 게 하나 동그라미 하나 더 있는 거하고 하나 더 있어요. 뭐가 다른 거 혹시 아시겠어요? 자, 나 밑에 뭐가 적혀 있어요? 이거는 뭐죠?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예, 내가 소비자 관리하고 제품 전달하는 거죠. 이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네? 뭔 말입니까,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안 해도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천만점을 만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본가 인문이라고 적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의 사업 설명을 듣거나 다른 사업의 권유를 네트워크 사업으로 또는 다단계로 권유를 받았을 때 이 부분을 저는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개인적인 할당량이 있나 없나를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제가 아는 한 아메를 제외하고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할당량이 존재합니다. 평생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는 거죠. 이게 있고 없고가 정말 중요해요. 이 에메랄드가 되면 더 이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더 이상 내 네트워크가 성장하는 걸 막을 수 없다 하는 정도로 자본가 형태를 띠는 수입입니다. 그렇게 6명이 천만점을 만드는 형태가 되면 다이아몬드라 그래요. 자, 천만점 만드는 사람은 6명, 200만 원 받는 사람은 6명을 이렇게 도우는 거죠.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오르고 연간 한 1억에서 2억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개마다 다 틀리겠죠. 10년 만에, 20년 만에 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1년 만에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집중하냐에 따라 틀리겠죠. 시스템에 조인되어서 집중하면, 선택과 집중을 하면 최소 보통 평균 2년에서 5년 안에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싶은가는 오로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자, 다이아몬드가 끝이 아니죠. 다이아몬드 위에도 더 큰 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덕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쭉쭉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을 것이고 더 많은 수입을 받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본소득에 집중해 보시라는 거. 단지 추가 수입 100만 원 받기 위해서 하실 거면 저는 굳이 막 이렇게 열심히 가족 자녀 다 팽개치고 안 해도 그 정도는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한번 이 사업을 통해서 자본소득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매달 한 200만 원, 300만 원의 수입을 꼬박꼬박 나오게 만들어 보고 싶다면 저는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2024년이죠. 2024년에 저는 키워드를 액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또 오늘 하루 지나죠. 내일 또 옵니다. 여러분 시계 보면 시계 바늘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죠. 동글동글 돌아갑니다. 12시간 지나면 똑같은 자리에 와 있죠. 바늘이. 또 12시간 지나면 또 똑같은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게 돼요. 시간이 자꾸 반복되는 것처럼. 그리고 매일 우리 일상에 반복되죠. 똑같이. 자, 그런데 이 시계를요, 시간을 동그랗게 말지 않고 쭉 펴서 길게 한번 펼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번 지나간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루가 보냈어요.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루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루라는 생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반복되는 시간 속에 빠져가지고 내일도 똑같이 또 아침에 오니까
내일 밤도 오니까 내일 하지 뭐. 또 뭐 오늘 못하면 오늘 탱커가 못했는데 내일부터 하지 뭐. 이번 주에 사업 설명 못했는데 다음 주에 하지 뭐. 이번 달 목표를 다 못했는데 다음 달이 있으니까 또 다음 달에 하지 뭐. 또 우리 0부터 새로 시작하잖아 우리 이러면서. 올해 목표를 못했네. 또 내년에 있는데 뭐 내년에 하지 뭐. 예, 그런 동안 우리의 생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조 원대 부자입니다. 예, 시간이 생명을 갉아먹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작년 연말에 또 많은 후회와 이런 아쉬움으로 연말을 보냈죠. 그러면서 올 연초에 또 우리 결단을 했습니다. 올해는 잘해야지.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뭔 결단했는지 혹시 기억이나 하고 계세요? 네, 흐지부지 됐을 거예요. 올해는 진짜 행동해야 돼요. 올해의 핵심 키워드는 액션 나와 있죠. Just do it. 제가 머리형의 A형입니다. 어떤 형태인지 아시겠죠? 진짜 고민하고 돌다리 두드려 보다가 두드리만 보고 안 건너는 스타일이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면서 정말 많이 변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지르고 보려고, 일단 해놓고 보려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여러분 나가서 뛰시면 생각보다 반응들이 정말 시시각각 돌아올 거예요.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메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올해는 진짜 행동하셔야 돼요. 더 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If you had 15 years ago, you had just done it. 10 years ago, you just fucking done it. 5 years ago, if you had just done it. 6 months ago, if you just been done it, you probably wouldn't be in the position you're in now. This is you. You stand around and watch all the opportunities go by. You sit there, you sit there, you sit there. Oh, I'm getting ready, getting ready, getting ready. It's getting ready. Oh, maybe the next one. Maybe the next one. Maybe the next one. Oh, fuck, no, I'm tired now. And here comes somebody like me. Just jumps on the fucker and eats it. Who in this room is that male lion? Once you become fearless, life becomes limitless. The difference between me and everybody in this room is I have no fear of anything. Not physically, not mentally, not emotionally, psychologically, whatever fucking adjective you want to use, or maybe I'm throwing a few adverbs. I have no fear. We take too much time procrastinating because we're afraid of failure. We're worried about what other people think. We're trying to fit in. And I can go through a whole litany of bullshit. Now, it's not bullshit because it's not true. Litany of stuff why you are where you are because you just didn't do it. You didn't want to make a mistake. You got a mortgage. You got two ex-wives. You got a 15-year-old daughter who's pregnant. I can go on and on and on and on. But the bottom fucking line is, if you had 15 years ago, you had just done it. 10 years ago, you just fucking done it. 5 years ago, if you just fucking done it. 6 fucking months ago, if you just fucking done it, you probably wouldn't be in the position you're in now. So I'm saying no matter what your age is, it's still time to just fucking go out and do it. You want to take the easy way out. Because you think life is a journey. And how good is the fucking journey? You tell me. Most people in this room and most people listening on YouTube have to come to the realization, as sad as it is, that you have urinated your entire life. Very simple. That's it. If you want to create massive wealth. If you just want to be a happy, slappy housewife from fucking Dundee, or a happy, slappy bimbo from fucking Toronto, or a happy, slappy guy who goes to the Little League games in Mesa, Arizona, then that's okay. But if you want to create some fucking money, and money's not everything,
If you don't think money can buy happiness, you don't know where to shop. You can get money and then go save the world. You can get money and save the forests in Brazil. You make money and go save global warming. And save the kids in Biafra and all that shit. But without money, you can't save a fucking thing. Don't you understand? Until you make some shekels. Until you make some fucking coin. You can't help anybody. God. Those little mixed between. And they they're all the melody to the tune. Yeah. Maybe got the milk.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that you have passion for. Because that eliminates most of the crap. I'm going to make you to give me two lists. One list, your goals. Intermediate, short-term, long-term goals, okay? Both in personal and business. You put another list together and you say who you met with for 1 week. Email, tweet, who you talked to or who you met with. And which one of your goals on this other side of the paper they have anything to do with. 올해 키워드는 열정입니다. 자, 열정은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업을 이야기하시고 제품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발이 움직이는 한 여러분의 열정은 생겨날 것이고 그 열정이 여러분의 올 한 해를 아주 뜨겁게 달굴 거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분들의 목표 다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